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연금저축펀드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연금저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그 중에서 연금저축펀드를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연금저축의 가입 현황을 먼저 보고, 연금저축펀드의 특장점, 어떤 장점이 있어서 왜 해야 되는지 그걸 좀 보고 연금저축보험과의 비교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의 관점이라서 투자는 여기 밑에 써놨죠. 전문가와 상의 후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해놨는데, 투자로 들어가면요, 아무도 믿으시면 안 되세요. 제 방송이나 뭐 다른 분들 방송을 듣지만 참고만 하고 나만의 관점을 딱 정립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송들 많이 들어보시고, 아, 나는 이렇게 하면 딱 좋겠다, 내 성향과 내 관점에서는 이게 좋겠다라고 싶은 거를 찾아서 그 방향대로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관점으로 이야기하는지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방향을 잘 잡아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연금저축의 4가지 혜택에 대해서만 빠르게 검토해보고, 그리고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어지면 한 2편으로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금저축의 혜택 한 4가지만 빠르게 보고 넘어갈게요. 세액공제를 해준다 그랬죠. 크게는 한 400만원, 월 34만원씩 넣으면 400만원이 채워지고, 400을 넣으면 66만원 세금이 돌아온다. 그럼 실제 투자금은 334만원이고 4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연 19.7%의 수익률이 여기서 그냥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시중에 이렇게 연 20% 수익률 주는 상품이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그 연금저축을 활용만 해도 이 정도의 플러스 투자가 된다. 그래서 투자금 400만원까지 이런 큰 혜택을 볼 수 있으니 가능하면 하자, 그렇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세금을 이연해준다. 세금을 지금 안 걷고 나중에 걷겠다. 연금 수령할 때 걷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열심히 모으고 저축하고 잘 불려가세요. 지금은 세금 안 걷을게요. 세금 나중에 걷을게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 3에서 5% 정도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되고, 그 이자 소득세를 절감받은 부분까지 계속 합해서 복리로 쌓여간다. 그게 두 번째 혜택이고, 세 번째는 저율과세다. 지금 매매 차익 발생하면 원래 15.4% 이자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지금 걷지도 않으면서 미래에 걷으면서 3에서 5% 정도만 걷겠다. 그거 자체가 세율이 낮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세금을 내는 시점은 이미 수십 년 후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많이 하락해 있다. 그 현재 가치로 15.4%를 낼래? 아니면 미래의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걸로 3에서 5%를 낼래? 그런 차이도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액공제 받는 400만원 외에 연금저축에 불입할 수 있는 한도가 1,800만원이라 그랬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넣을 수 있는 1,400만원은 일시적인 비과세 통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매매해도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 1,400만원 추가 자금은 찾았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찾는다고 기타 소득세를 내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비과세 계좌로 필요할 때 운영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증시가 많이 떨어지면 그때 조금 더 자금을 투자해서 매입 단가를 낮추고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증시 오르면 다시 빼서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4가지 혜택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의 가입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서 좀 가져온 내용인데 2020년 말 기준으로 연금저축을 어떻게 가입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보험 쪽이 비중이 71.9% 정도 됩니다. 신탁이 11%, 펀드가 12%. 그러니까 여전히 보험 쪽이 70%가 넘게 대부분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거다.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펀드도 주식시장이 호황이고 신규 계약 증가로 인해서 많이 증가해서 이만큼 올라온 거다라는 거죠. 여전히 연금저축 펀드 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아직도 수많은 사람이 연금저축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그래서 보험 가입하신 분이 나중에 펀드로 넘어오시려면 연금 이전을 하시면 되세요. 그럼 해지하지 않고도 증권회사의 연금저축 펀드로 넘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고, 물론 연금저축 보험 중에서도 옛날에 가입한 거는 되게 고금리 확정 수익률 보장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사업비도 뗄 만큼 이미 다 뗐다. 오래 납입했다. 그러면 유지하셔도 괜찮을 수 있고, 또 공시이율 상품이더라도 최저보증 이율이 좀 높은 상품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오래 가입하셨으면 그걸 유지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저축 펀드의 장점 때문에 저는 이전하는 게 낫다라고 보는 입장이지만 각자의 상황에서 결정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넘어오고 싶다고 하더라도 보험을 해지하시면 안 된다. 연금 이전을 하시면 된다. 그런 방법은 꼭 기억하시고요. 연금저축 펀드와 보험의 특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드하고 보험이고요. 펀드는 자유납이에요. 세액공제 400만원을 다 받기 위해서 월 34만원씩 넣을 수 있고, 그냥 귀찮다 35만원씩 넣자 해도 되고, 형편이 어려우면 10만원만 내도 되고,
금액을 내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죠. 보험은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정기납이다. 금액도 정해져 있고 기간도 정해져 있어요. 내가 매달 10만 원씩 넣겠다. 20년 납을 하겠다. 그렇게 정해 놓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수익 구조는 실적 배당이죠. 내가 수익을 잘 내면 많이 받고 수익을 못 내면 원금에 손해도 가고. 연금저축보험은 공시이율 따라갑니다. 공시이율은 이제 보험사가 적립금에 주는 이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중금리 반영해서 가는 거예요. 시중금리가 떨어진다. 그럼 공시이율도 낮아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기준금리가 1.25%니까 그 기준금리 반영해서 시중금리가 나오더라도 그렇게 높지 않죠. 앞으로도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는 부분이고 수익률이 좀 낮다.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 되고 펀드는 원금 보장을 안 하죠. 투자를 잘못하면 원금 손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은 기본적으로 원금 보장하죠. 뭐 최저 보증 이율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사업비가 아직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도 해지하면 그때도 원금 손실은 발생합니다. 그 관점에서는 무조건 원금 보장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고요. 예금자 보호 안 됩니다. 여기는 5천만 원까지 되고요. 펀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이 나오죠. 뒤에서도 설명할게요. 보험은 그냥 안정적인 수익률이다. 공시이율 따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운용상품은 연금저축 펀드라는 계좌를 하나 증권사에 만들어서 그 계좌에 매달 일부 금액을 자동 이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계좌에 들어있는 돈에서 펀드나 ETF를 내가 사시면 되는 거다. 그래서 펀드나 ETF를 운용하는 상품이고 보험은 그냥 보험이죠. 우리가 보험료 내면 보험회사가 알아서 뭐 채권이나 안전자산을 통해서 조금씩 이자를 주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차이가 일단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연금저축 펀드와 보험 수익률 한번 비교해 볼게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나온 이야기고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연금저축 펀드 수익률이 17.2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이게 연금저축 보험이겠죠? 그게 한 1.6에서 7% 정도 나왔다. 차이가 많이 났네요, 이때는. 그러니까 2020년에 주식시장이 좀 좋았으니까 이렇게 많은 수익이 또 나기도 한다. 그렇게 보시면 좋고 19년도 펀드는 한 10.5% 나오고 연금저축 보험 쪽은 1.5에서 1.8 정도 수준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차트를 한번 보면요. 이 부분이 2019년인데 시작점하고 끝점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다시 올라가고 하니까 이렇게 해도 수익이 좀 나더라. 그렇게 보시면 좋고 20년 같은 경우는 시작점보다 끝점이 많이 높죠. 그리고 게다가 이렇게 좀 많이 떨어져서 이때 이렇게 저가 매수했다면 더 많은 수익이 났을 수도 있고요. 2020년은 17%, 이때는 한 10% 정도 수익이 났다고 하는데 그 전으로 가면 2018년 정도 보면 여기 마이너스 한 10몇 프로 정도 났습니다. 이때는 손해본 구간이에요. 시작점하고 끝점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펀드가 떨어질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고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간다고 치고 또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도 발생한다라고 하면 적지 않은 수익을 여기서 낼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예상하는 바죠. 돌아가 볼게요. 기본적으로 펀드 보험 수익률 이 정도 차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연금저축 펀드만의 특장점 한 4가지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험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기대 수익률, 좀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부가적으로 좀 더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높은 거죠. 코스피에만 투자를 했다고 쳐도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연평균 수익률이 한 8% 이상 나옵니다. 그럼 종합주가지수 따라가는 투자만 그냥 계속했어도 연평균 수익률이 한 8% 정도 낼 수 있다. 그런 건 앞으로도 차차 설명을 좀 해볼게요. 그리고 은행 예적금 수준의 이자로는 물가 상승을 이겨내지 못한다. 그래서 펀드가 중요하다. 펀드를 했을 때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얘기고 10년 이상의 장기 투자는 사실 매우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예전에 어떤 책에서 제가 봤는데 그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에서 지난 200년간 한 1800년도부터 한 1997년까지 미국 주식시장에서 원금을 손실할 확률을 한번 계산을 해봤대요. 뭐 사고 팔고 하는 거 말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1년 투자하면 원금 손실할 확률이 24%, 5년 투자하면 6%, 10년 투자하면 원금 손실할 확률이 1%, 20년 투자하면 원금 손실할 확률이 0%로 나왔다.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어느 시점을 딱 잘라서 계산을 해봐도 이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고 팔고 막 그렇게만 하지 않으면 장기 투자는 사실 매우 안전한 편에 들어간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높은 기대 수익률이라는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리면 금감원이 2018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7년 말까지 총 17년간 매월 30만 원씩 납입하고 이후 10년간 연금으로 수령한다고 가정했을 때 평균 수익률 역시 연금저축 펀드가 6.32%로 가장 높았다. 생보사 연금저축보험이 4.11%, 손보사가 3.84%로 뒤를 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험보다 펀드가 수익률이 좀 높다. 근데 여기 보면 보험 수익률이 제법 많이 나왔네요. 근데 이거는 2001년부터 본 거기 때문에 이때만 해도 기준금리 높았죠.
시중금리 높으니까 공시율도 높았고 앞으로는 공시율이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 정도 수익률 나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투자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보시는 부분이에요. 이게 첫 번째 장점입니다.